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에서 실제 근무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의 생생 후기 직무 꿀팁 박스 시간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의 간호사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가천대 길병원에 취업을 했고 적응을 했는지, 또 각자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지 가감없이 솔직하게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김태희 선생님 먼저 소개시켜주세요. 미래의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안센터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간호사 오영준입니다. 지금 응급중환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혁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일 막내인데요. 저는 비뇨의학과 인공지능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햇병아리 간호사 이혁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간호사 윤미진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수술실의 경우에는 특수파트로 분류되는데 수술실 내의 업무는 수술간호사, 순환간호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수술간호사는 멸근 구역인 수술실에서 직접 수술의 과정에 참여하고 수술에 필요한 기구나 물품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고요. 다음으로 순환간호사는 수술 필드 밖에서 필요한 기구 및 물건을 준비하고 필드에서 필요한 물질을 준비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사실 크게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수술에 필요한 기구나 물품을 준비하는 업무부터 연차에 따라서 신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업무 그리고 수술실을 꾸려가는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근무 선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 간호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 응대랑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각 의사분들과 케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 조율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응급 중환자실 특성상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담당 부서와 일을 협업하고 그런 과정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간호사긴 하지만 서로 시스템이 다른 부분이 좀 많아서 신기하기도 한데요. 특히 촉각을 다투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긴장되는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있는 부서가 중환자실이라는 특성상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긴장되는 연속의 이제 삶이거든요. 특히 이게 진짜 한 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 있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다루는 게 중환자 특성상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좀 인지를 하면서 대응하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또 막상 와보시면 워낙 숙달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우면 얼마든지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수술실에 지원하시는 분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소아청소년과 병동은 정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소아 환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호자분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응대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소아청소년과 병동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신경, 위장, 내분비, 호흡기 등 다양한 질병을 케어하는 곳인데요. 저는 사실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환자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보호자들에 대한 응대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희랑 좀 비슷한 감이 있네요. 저희가 환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보호자들과 소통을 좀 해야 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 한 명당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 여러 명의 보호자들을 응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병원은 낯설고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긴장을 풀어주며 케어를 하고 보호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수술실은 근무지의 특성상 보호자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호자들이랑 환자를 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뭐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요령이 생기면 또 괜찮아요. 막 어린 친구들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노래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만화나 동요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손등에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치료를 받게 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손등에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동물이 그려질 스케치북. 우! 저는 하나씩 주문해 볼까요? 아, 네, 뭐 말씀만. 저는 토끼 그림 이쁘게 그려주세요. 토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토끼는 귀가 또 생명이라서 귀를 우선 하나 그려주고 여자 토끼라서 리본도 하나 제가 그려줄 거고요. 여자 토끼인가요? 네, 리본 하나 제가 그려주겠습니다. 와 금방이네요 완전. 아, 애들이 울 때 많이 빨리빨리 그려야 돼요. 움직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면 네, 여기다가 아이브이 그 사이트에다가 네, 맞아요. 주사 부위에다가 또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니까 우와. 당근 이 정도? 저는 그럼 나비 네. 그려주세요. 아, 나비도 제가 금방 그릴 수 있죠. 나비는 이제 파란색 걸 한번 그려볼게요. 나비는 이제 눈동자가 크게 그려야 돼서 주문도 되나요? 호랑나비 이렇게? 호랑이도 가능합니다. 나비도 엄청 금방 그리네요. 뭐 요 정도? 요 정도. 제 조카보다 잘 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부서에 대한 애정이 넘치기 시작하네요. 비뇨기과 병동은 좀 평온한 분위기여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뇨기과 병동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병동은 비뇨기계, 즉 신장, 방광, 요관, 요로 이런 곳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뇨기과 쪽으로 불편하신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다들 수술에 대해서 의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셔서 저희 병동 분위기는 많이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부서나 더 힘들다,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어디를 가든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천대 길병원에 오실 미래의 후배님들 저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랑 중견기업, 소기업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중 우리 병원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상급 종합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맞아요. 실제 성장 가능성도 있고 또 현재 이 위치에서 지역의 종합병원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점이 저희 병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입사 전엔 그냥 이 병원은 돈이 많구나, 건물이 진짜 많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입사해보니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병원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 정말 그 엄청 프라이드가 또 있죠, 그게. 실제로 신장 수술과 같은 해외 의료 봉사나 의료 협약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천의 큰 행사나 의료 혜택이 적은 섬 지역에 의료 지원을 나가는 등 지역 사회에도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나이팅게일 정신에 딱 맞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외자 이름을 가진 병원은 힘들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아라. 다들 들어본 적 있죠? 하나, 둘, 셋. 있다. 노 코멘트. 맞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그런 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사할 때 엄청나게 힘들거나 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맞아, 그거 맞아요. 괜한 것좀 있어요. 그 맞아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좋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저희 병원은 굉장히 돈독하고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죠? 맞아. 근데 실례지만 그건 선배님이 연차가 있으셔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비뇨기과 병동은 별로 안 그런가 봐요. 아니요. 저희 병동 정말 돈독합니다. 여러분, 비뇨기과 추천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식적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부서라고 뭐 할 것 전체적으로 할 것 없이 직원들 분위기가 정말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길병원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진짜 크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 부서에 진짜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다시 다른 병원이나 다른 부서 이동하라고 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병원이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제 희망부서랑 이제 기피부서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때도 다들 이 부서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수술실을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8년째 수술실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적성에 잘 맞으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소아청소년과 지원했었거든요. 이혁 간호사님은 어디 파트 지원했었어요? 아, 저는 사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비뇨기학과. 9년 전에 입사했었을 때는 이제 제가 원하는 파트가 암 환자 병동으로 지원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남자 간호사가 이제 병동 환자 접점 부섬에서 일하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남자 간호사는 이제 응급실 아니면 이제 중환자실로 가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좀 지원하시는 파트에 최대한 갈 수 있게끔 다 그런 거 반영해주고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월 20일과 28일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저도요. 20일에 상여금이 나오고 통장에서 사라질 때쯤 이제 여러 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28일에 나오잖아요. 역시 치료는 이제 월급, 금융치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효과가 이제 가장 확실하다니까요, 진짜. 직장 생활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명이죠, 명.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대부분 워라밸이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무 시간은 막 나눠서 정해져 있고 일할 때만 열심히 잘하면 되니까 쉴 때 또 푹 쉬고 에너지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3교대 하면 다들 출근하는 시간에 나 혼자 집에서 쉴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데 하루 종일 긴장하긴 해도 탈의실을 벗어나는 순간 스위치 오프. 또 빈말이 아니라 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보람도 정말 많아요. 다들 그런 것들 느끼시죠?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정말 상황이 시급한 분들이 많이 꽤 오시잖아요. 네, 그런 이제 진짜 생과 사를 오가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도움을 받고 케어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병실로 전실하는 경우 이제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죠. 네,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멋지고 뭐 나름 또 프라이드 갖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겪고 나서 정말 의료진들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때 아,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퍼히어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4명이 어벤져스인 거죠. 특히 우리 병원이 워낙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19 전에 캄보디아로 해외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흉부외과 수술 간호사로서 수술에 참여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그래도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준비하긴 했는데 면접 때 자소서에 적었던 대외 활동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서 열심히 말했었던 기억이 나요. 봉사활동, 간호연구 보조와 같은 대외 활동 아니면 보건소나 병원 관련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다 나름 어필했어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 우리 병원만의 특성이라든지 현재 우리 병원의 위치 그런 특장점들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고요. 또 우리 병원만의 이제 지역사회 담당 역할로 해서 이제 사회 권역을 책임지는 이제 저희 상급 병원의 역할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해가지고 면접에 좀 꿀팁으로 좀 사용했고요. 그래서 다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저기 신규 선생님들도 그런 걸 잘 공부하셔서 그 면접에 쓰시면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꼭 길병원으로 가겠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역시 세계가 남다르셨네요. 준비된 간호사. 그래서 같이 입사 준비하는 동기들하고 교수님하고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 다녀온 친구들한테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공유하기도 하고
질문의 유형을 많이 접해본 게 실제 면접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나가다가 환자가 쓰러졌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걸 캐치해서 이건 낙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했었는데 면접관님은 BLS라고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 이해하는 게 진짜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인재상 원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맞아요. 이제 간호사는 사실 다 국가 면허증이 준비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병원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제가 말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말투나 시선 처리 이런 걸 파악을 했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도 노력했었어요. 완전 다르죠. 아무래도 실습 때는 옵저베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요새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오면 과제 때문인지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일할 때는 전반적인 이해가 된 후에 디테일한 것들을 익히는 게 순서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실습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술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를 보여드리면 수술 기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있는데요. 영준쌤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수술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수술 필드를 보고 그쪽만 집중해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 기구를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주는 게 수술 기구를 전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좀 아프시죠? 이거 찰지겠네요. 소리가. 아프네요. 교수님들이 받는 맛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희도 드리는 맛이 있죠. 저는 실제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서 독립을 했었는데 병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업무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머릿속으로 딱 정리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죠, 솔직히. 그런데 또 그 실수가 밑거름이 되면서 저희가 점차 프로가 되는 거니까 막상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을 싫어해서 혼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신규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계속해서 학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태도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무조건 의사에게 알려야 돼요. 간호사 주관으로 괜찮겠지? 별것도 아닌데 뭐 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제서야 후회해봐야 늦거든요. 소아청소년과는 특히 단순히 아기를 좋아해서만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필요하고요. 환자나 보호자들의 불안도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응대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약물 용량도 몸무게대로 정말 소량 투약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실의 업무 특성상 머릿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업무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방법, 팁은 선배님들의 행동을 잘 주시하고 그리고 참고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차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본인의 방식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학생에서 전직해서 이제 직접 환자를 본다는 건 이제 정말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이제 숫자나 보고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좀 힘들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경험해서 꼭 좋은 간호사가 되길 바라요. 저도 노력하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힘든 일을 극복하면 또 다른 성장이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요인 때문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꿈을 저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행복 포인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구절 중에 하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여유를 갖고
업무에 잘 적응하셔서 꼭 멋진 간호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미래의 후배님들, 지금은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일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더 힘내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가천대 길병원에서 기다릴게요.